2023년 11월 28일 오후 10시 1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희입니다. 네, 29일자 내일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들, 이슈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장 선물이 그닥 움직임이 크진 않은데 정규장이 시작돼봐야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은 미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보이는 지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마디로 미장과 국내장은 재미가 없는 장이다. 되게 지루해요. 되게 그냥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 22년 만에 7광구 탐사 재추진, 관련주는 대성산업,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국석유, 국동유와 대성에너지, GS, SH, 에너지화학. 가스와 석유주들을 섞었죠? 일단은 이제 지금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해저 유전 개발을 위한 물리탐사가 22년 만에 재추진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만 7번을 만났죠. 그래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7광구는 이제 제주 해군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 구역인데, 마라도랑 일본 오키나와의 거대 해양 석유 가스전이죠. 7광구에 매장된 석유 최대 매장량은 EIA 추정으로 볼 때 러시아, 미국의 가채 매장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라는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있죠, 7광구. 예,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각 나라의 이제 허락이 조금이라도 틀어졌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근래 이제 일본과의 사이가 조금 원활하게 되면서 아마 주목도가 조금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내용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시간에서 이미 시세를 주긴 했는데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만 한다면, 왜냐면은 내일 때 일정들도 사실 있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가스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2차 법안 소위가 있었어요, 논의가. 그래서 내일 일정에도 있었는데 딱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었다. 자, 두 번째, 이준석 내년 1월에 창당할 것이다. 관련주 3부산과 넥스타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신당 창당의 의지를 좀 밝혔고, 28일 정치권에 따르면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결정은 다음 달 27일이다. 그는 이제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단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총선에서 역할을 맡을 생각이 없냐라는 질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신당 창당에 대한 목적을 조금 뚜렷하게 가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좀 주목도는 확실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역시나 이제 정치 테마주에서 가장 조금 주목도가 높은 인물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호흡기 질환 성인도 급증 대유행 대비 의료진 확충한다. 관련주 메가ICS, 위더스제약, 국제학부, 광동제약. 제가 이제 어제를 영상을 못 올렸고 월요일날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었죠, 호흡기 관련주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지속성이 확실히 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성인에게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어린이와 젊은이는 학교 내 직장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높은데, 새해가 되면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겠지만 가족 모임이 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쪽에서도 영향권이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 자, 네 번째, 알제넥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비브가르츠가 실패했나? 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주 하늘바이오파마 알테오젠, 이게 비브가르츠 실패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성공한 걸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임상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역혈소판 ITP 임상을 실패했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 프리마크에서 알제넥스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제넥스하고 같은 이제 바토클리맙과 같은 타겟을 다루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UH가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뮤노반트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지고 있는 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제넥스가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은 한올 바이오파마와 알테오젠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올 바이오파마와 알테오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 꽤 괜찮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보시면은 좋을 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두산 로봇, 협동 로봇, 현대 전기차 공장에 첫 투입. 두산 로보틱스, SPG, 유르메카. 로봇 관련주들은 꽤 많은데, 두산 로보틱스가 주목도가 굉장히 높죠, 지금. 협동 로봇, 현대 자동차 그룹의 새로운 전기차 생산 공장에 처음으로 투입이 됐고, 공급처를 늘리고 있다고 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성과 LG 등도 무인 로봇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상태고, 4차 산업의 핵심 종목이죠. 로봇들은.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이 전기차 공장에 본격적으로 침투를 하게 된다면은 산업 생태계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죠. 지금 사실상 현실에서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보도를 걷는 로봇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매장에 들어갔을 때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좀 느리긴 하지만 진짜 훨씬 활용도가 높은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섯 번째, 레고처럼 한컴 AI 기술 모듈화 산업 전반 핵심 부품 역할을 하겠다. 관련주 한글과 컴퓨터. 한컴이 AI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날 AI 활용한 지능형 문서 작성 도구인 한컴 어시스턴스 출시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컴 어시스턴스는 스마트 문서 작성 엔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LLM과 연결되는 동작하는 AI 지능형 문서 작성 도구를 자연어로 명령하면 LLM을 거쳐서 내용을 이해하고 의도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문서 생성을 돕는다. 이 얘기가 과거에 어떤 내용으로 했었냐면, 이걸로 인해서, 리포트를 되게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챗 GPT 내용을 나오면서 과거에 같이 내용이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는 생성형 AI 비서 코파일럿과 유사하다는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MS와 경쟁을 이제 구도를 가질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물론 이제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지만, 현재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내용을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유경 시각처장 AI 활용 의료기기 신약 글로벌 스탠다드 주도하겠다. 루니카 파로사이바이오 보로노이 신테카바이오죠. 마약은 진원생명과 경보제약 인벤티지랩. 최근 AI 기반의 신약 의료기기가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규제는 청사진보다 뚜렷하지 않다. 비대면 진료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히 되어 있지도 않다는 얘기를 또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이에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는 등의 관련 규제 분야에 세계적인 주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료 AI는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의 느낌도 아직은 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재료성 기사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현재는 주목도는 낮겠지만 앞으로 이제 가능성은 확실히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판 FC BGA 기판 생산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기판 관련주들은 되게 오랜만에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기판 장비사들의 주목도는 확실히 좀 높아질 수 있다. 토판이 인쇄물 창작하는 기업인데, 일본 기업이거든요. 60억의 미화를 403억 원에 투자를 해가지고, 기판에 이제 포함된 반도체 관련 제품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래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가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반도체 및 AI 주목도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괜찮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옵트로와 기가비스 대덕전자 정도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버 대신 온디바이스 AI 새 테마. 온디바이스는 근래 갑자기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오픈엣지, 칩스, 아나페스, 퀄리타스, 에이직, 이미지스, HPSP, 리노공업.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HPSP와 리노공업은 HBM 관련주하고도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AI 포럼 2023 가우스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를 공개했는데 내년 출시될 갤럭시 S24에 탑재한다고 밝혔다. 애플, 퀄컴, 아마존 등의 온디바이스 활용을 계획을 밝혔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일부 온디바이스 HBM과 같이 갈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일부 종목들은 같이 갈 수 있음을 확인을 했다. 일단 그러니까 HBM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간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바뀌는 흐름이긴 한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HBM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는 거를 봤기 때문에 같이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배제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0번째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승 기본계약 30일 YTN과 IMBC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내용만 좀 여러 번 전달 드렸죠. 이거는 일정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사이버트럭 30일 명신산업 CTR 피런디 오디텍 서현이와 아모센스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30일로 이제 정해졌죠. 저번에 첫 공개가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었는데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었고요. 앞으로의 주목도는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이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유치가 내용이 좀 있어요. 그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뭐 12시 이후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재료 소멸성 그러니까 돼도 반짝 느낌이 좀 있는데 일단 재료 소멸성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임.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되게 되면 좋겠지만 일단 재료 설명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